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네, 안녕하세요. 2020 원조국상 영화제 강원 단편성 감독과의 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관객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는 영화제가 되었는데요. 저희 원조국상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강원도에서 나온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 출신 감독님들이 만드신 단편 영화들을 상영하는 이제 섹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강원도의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네, 오늘은 네, 문지방을 연출하신 장병섭 감독님 그리고 달을 넘어서를 연출하신 조소영 형지영 감독님과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감독님들 소개 한 번씩 네 앞쪽을 카메라를 보시고 조금은 어색하겠지만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문지방 연출한 장병섭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을 넘어서 연출한 형지용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애니메이션 달을 넘어서 같이 공동 연출한 조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세 분의 감독님께 이제 공통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작품별로 세세하게 한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분의 감독님께 공통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라는 작업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이제 완성하시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연출하시게 된 그리고 또 기획하시게 된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네, 일단 저는 평소에 좀 어떤 경계라던가 프레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단어나 어떤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과 또 저희의 어렸을 때 기억의 조각들을 좀 같이 모아서 문지방을 완성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강릉에서 인디하우스라는 곳에서 극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시나리오로 강원 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영화 속의 이야기는 그 손자가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무당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그래서 그 손자가 할머니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처럼 무당인 걸까?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영화 속에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문화학과 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하면서 졸업 작품으로 만들게 된 그 작품인데요. 이제 졸업 작품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뭘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중에 제가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대외 활동을 하니까 남들이 이 자격증을 따니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달을 넘어서 주인공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아니면 어떤 압박에 의해서 그 책을 읽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리고 같은 공동 연출 맡은 형지용 감독님도 같이 이렇게 공통된 경험을 살려서 이런 저희의 경험을 넣어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형지용 감독님도 네. 다 네. 네, 앞에 이미 다 설명이 된 부분이어서 저도 그냥 네, 졸업 작품으로 함께 공동으로 작품을 하게 됐고요. 기획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구성을 한 거라 남의 타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 뭔가 자신의 의지 없이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달을 넘어서 이제 감독님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타이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그런 주체성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지방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할머니 그리고 또 이제 무당이라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규정하는 그런 단어를 또 이제 프레임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집에서는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또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작품별로 한번 세세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지방을 연출하신 장병섭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첫 번째로 놀란 이유는 도내에서 이렇게 장르적인 특성이 강한 영화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과연 이러한 아우라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도내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신선한 네. 경험이었고 그리고 또 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러한 뭔가 장르성이 짙으신 작품 그리고 또 이제 어렸을 적의 기억을 결합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무속신앙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합이 돼가지고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게 저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거라서 그 무속신앙은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집에 법당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릴 적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 면에서는 무속신앙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장르적인 특성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진 촬영 때문에도 어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 면에서도 좀 약간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네, 직접 사용해서 영화 속에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속신앙. 네. 이거 어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뭐 불편하시지 않는 선에서 네네네. 네. 저희 할머니가 법당을 따로 가지고 계셨고 불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할아버지가 여름 장마 때 저희 집 옆에 강이 막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홍수로 막 물이 넘칠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법당의 불상을 그 강 속에다가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실제로 가출을 하셨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영화 속에도 그런 얘기가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진 않지만 네, 그거를 영화 속에 담아냈습니다. 어쨌든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영화라서 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유년 시절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우리가 영화 속에서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뭔가 장르적인 특성으로 반영된 부분이 감독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장르적으로 녹여내서 표현이 되신 부분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게 고민하는 거잖아요. 영화 속의 영호라는 주인공이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라고만 생각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무당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무당의 색채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촬영 기간에는 갔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잘 살아나지가 않는 거라서 조금 더 음악도 더 넣고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악도 넣고 촬영 컷도 좀 그런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컷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달을 넘어서를 연출하신 두 분의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공동 연출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의견 합치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떠한 부분을 맡아서 또 이제 작업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또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단 편성 섹션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또 처음 상영하는 것이고, 또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또 좋은 작품을 또 이제 만났다라는 게 또 상당히 또 반가웠었는데, 이런 뭔가 작업 기간도 또 이제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동 연출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졸업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학교에 있는 수업에서 시작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컷아웃 애니메이션 규모 자체가 이게 제작 기간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촬영만 해서 한 3-4개월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팀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너무 한 팀원이 혹사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동 연출로 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같이 카페에 가서 뭐 회의도 하고 서로 맞는 지점을 찾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더라?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샤워하다가 생각이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책을 쌓아서 달을 넘어가면 뭔가 되게 달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미지가 되면 되게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했던 지점들이 뭐 경쟁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합쳐보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수업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란 수업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스톱모션을 컷아웃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도 그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 뮤직비디오가 컷아웃으로 이루어진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의견 합치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 감독은 이제 그 퍼펫 인형 만드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처음에 이제 인형을 이게 관절이 잘 움직이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샘플을 먼저 만들어서 그걸로 일단 가편집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인형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좀 1년이라는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작업하시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인형의 개수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인형을 그럼 총 몇 개 정도 만드셨던 거죠? 일단은 이게 개수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저희가 다 끝나고 촬영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이게 엄청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보통 뭐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책이랑 뭐 이런 거 소품 다 합쳐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사진 올라와가지고 기념으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수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망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그럼 다시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어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사진 자료 전해줄 수 있으면. 뭔가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진 찍으셔서 되게 쾌감이 엄청나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뭔가 하나 이제 끝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느낌을 되게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의 감독님, 세 분의 감독님에게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이제 장면이나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또 이제 애정이 안 가시는 부분은 없겠지만은 특히나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 부분은 또 이제 관객분들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또 이제 인상 깊거나 또 이제 공들여서 작업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화 바깥의 에피소드를 한번 좀 여쭤보고자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영호가 운동장에 뭐 조회대라고 하나요? 거기 앉아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친구가 너네 할머니 무당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외부의 시선으로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기도 한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영호라는 주인공이 이제 그 편견을 가지기 시작하거나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어릴 적의 기억에서도 그게 사실은 되게 뜸을 들이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걸 영화 속에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걸 촬영할 때 저희가 총 5회차 정도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운동장 씬을 찍는데 또 밤까지 계속해서 촬영 어떤 스케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장에서 촬영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나기가 멈출 때까지 계속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그래서 그날의 기억도 되게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할머니가 법당에서 뭔가 훼손되고 나서 이제 변중희 배우님이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 두 번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연기를 부감으로 촬영을 했을 때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으로 쓰지 못한 게 약간 아쉬운 지점이기도 하고 영화를 위해서 좀 어떤 다른 상황과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느끼는지나 그런 걸 매치해야 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간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변중희 배우님의 연기를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영화 애니메이션 보시면 여러 아이들이 책을 쌓아서 가고 있고 그 주인공인 친구가 다리 다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생각했던 장면이어서 되게 애착이 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책을 쌓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퍼펫들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공을 들이기도 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네, 저는 모든 촬영 과정들이 다 힘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책을 읽다가 덮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책을 덮을 때 이 책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입체감이 살아나게 덮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이게 덮일 때 이 순간순간을 한 프레임씩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책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이 세밀하게 이렇게 닫히는 거를 촬영하는 게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감독님 개개인들에게 한번 다시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지방 연출하신 정병석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이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프레임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을 밟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사를 되게 많이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이제 공간을 잇는 경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또 이제 할머니에 대한 그런 뭔가 동네 주민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또 이제 많이 생각이 드는데, 뭔가 문지방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이입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 녹여내게 되셨는지, 그런 문지방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리고 또 문지방이라는 걸 왜 밟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저는 그러니까 이승하고 저승의 경계가 문지방이라고 제 경험상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라는 게 할머니의 어떤 직업적 특성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 살지만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저승의 공간까지도 같이 있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곳, 네, 그것이 할머니의 삶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할머니가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영화한테 얘기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뭔가 그 운동장 내리막길에서 갈 때 금 밟으면 죽는 거야 라는 어떤 놀이를 통해서도 그런 어떤 문지방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할머니가 문지방에 서서 문지방에 집에 돌아온 날, 그 뭔가 머리가 산발이 되고 발에 뭔가 상처가 돼서 돌아온 날 문지방을 밟으면서 대사를 치거든요. 막 노해가지고 그 장면을 쓸 때는 그 할머니가 어떤 경계와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에서 그 경계에서라에 붙어 있어야만 자기가 어떤 삶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지방이 어떤 경계와 경계 사이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영화 속에 그거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문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느꼈을 때는 되게 잊고 살았던 단어였었거든요. 평소에 잘 쓰지 않은 그런 단어였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막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상기를 하게 되는 작품. 예,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대해서 그런 뭔가 무속신앙 같은 그러한 부분도 많이 상당히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또 많이 또 회고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즐거웠던 작품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달을 넘어서 감독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이 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되게 소원도 빌고 뭔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이상향처럼 뭔가 느낄 수 있고 되게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검은 인간들이 달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되게 느낌이 미묘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색다른 시각, 그리고 또 이제 뭔가 감독님의 새로운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내가 인식했던 달이랑은 상당히 좀 많은 달을 생각하게 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저희 영화제가 뒤편에 또 달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뭔가 달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 개개인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녹여내신 건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네, 저는 약간 사회적으로 되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어요. 약간 돈일 수도 있고,
뭔가 좋은 학력일 수도 있고 좋은 지위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제 경험에서 완전 딱 연결을 진짜 하면 당장에 제가 그때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가장 가까이 경쟁을 경험을 했던 게 뭘까 했으면 약간 고등학생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는 뭐 그런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뭐 좋은 대학이나 돈 정도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깊게 생각을 하자면 네,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그냥 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서 되게 더 궁금해지는 네 아닙니다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달이라는 요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향 아니면은 좀 되게 이런 바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작품을 보면은 주인공이 사실 맨 처음에 바랬던 것은 어떤 별에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별들이 엄청 다 밤하늘에 무수히 많듯이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뭐 가질 수 있는 목표들이 되게 많은데도 이제 달에만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달과 별이라는 요소를 넣고 이제 뭐 결말에 나오는 또 그 행성에 대해서 넣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달이라는 것을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뭔가 좀 되게 다른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예, 이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되게 다시 한번 뭔가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달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에게 또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안겨준 또 이제 작품이어가지고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지방 장병석 감독님께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또 이제 인상이 깊더라고요. 또 이제 할머니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과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 친구 배우님에 대해서 캐스팅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사실 강원도에서 배우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지역적인 여건도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고 또 이제 준비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역 배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그 TI 아역 배우 전문 회사에 가서 직접 가서 오디션을 한 2차례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여러 유명한 혹은 단편 다른 영화에서 본 유명한 친구들도 있었긴 했는데 저는 약간 태경이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시나리오 어땠는지도 뭔가 질문을 해가면서 뭔가 되게 저랑 약간 비슷한 어릴 적에 그런 이미지를 가진 친구가 태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되게 야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잘 티를 안 냈는데 저희 아빠 배우가 강릉에서 연극 극단에 계시는 아빠 배우인데 그 배우랑 되게 쉬는 시간에 야구를 하면서 되게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캐스팅 할 때와 실제로 뭔가 쉬는 시간에서의 갭이 있었고 이걸 이 아이가 어떻게 참고 있었나 어떻게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는 현장이었고 변중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시아나 단편 국제영화제 상영 순회전에서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생전에 본 적 없는 뭔가 날것의 할머니 배우 엄마 역할의 배우여서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김슬기 PD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뭔가
캐스팅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원을 이루신 네. 거네요, 진짜 작품을 통해 가지고 진짜 뭔가 행복한 감독님의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를 넘어서 감독님 두 분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강원도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이제 생소한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학교 수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장비적이라든지 그런 뭐 기술적인 여건 이런 것도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만드신 부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제가 크게 필요한 게 아날로그로 하려면 뭐 세트장이랑 카메라만 있으면 사실 작업은 가능해요. 근데 세트장을 구축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 저희 학교에 보면 그 애니메이션 랩실이라고 거기 내부에 커다란 세트장이 하나 있어요. 운 좋게도.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그 카메라는 학과에 있는 장비를 빌려가지고 DSLR로 촬영을 했고요. 그 촬영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펫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유튜브 같은 데도 만드는 게 잘 안 나와 있고 그냥 어렴풋이 다른 작품들 보고 이렇게 했겠거니 하고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이 이게 살짝 메이킹 과정에서 나오면 그거 보고 약간 따라 만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이게 또 잘못 만들면 사람은 관절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막 360도로 돌아가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퍼펫 만드는 과정이 1차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이제 두 분의 감독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뭔가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세계를 탐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시기 전이랑 뭔가 작업하시는 과정이랑 그리고 또 만들고 난 후에 혹시 뭔가 심정의 변화라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인식이나 관점에 대한 또 이제 변화나 그럼 또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또 없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제가 정말 원해서 뭔가 나 스스로 막 마음에 우러나서 했던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만든 졸업작품은 물론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돼서 만든 것도 있지만 이런 처음부터 스토리를 기획하고 뭐 인형을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했던 활동이거든요. 저희의 주인공은 주체적이지 않았지만 저의 활동은 아주 주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대학 생활 동안 열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전 당장 바로 이 활동을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도 많이 남고 저의 자신에게 뜻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이요. 되게 행복하셨을 작업인 것 같네요, 정말. 네,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스스로 원해서 한 거니까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만드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를 계속 짜면서 만들면서 약간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인생을 그러니까 살아온 기간을 일단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뭐 경쟁이나 뭐 사회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그 경쟁을 해서 어디 올라간다 이 정도 이상으로도 뭔가 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 작품을 넘어서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작품을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깊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내용을 떠나서 저희가 스톱모션 작품을 이번에 거의 처음 만들어 본 거였는데 되게 작년 만들었을 당시에는 진짜 다시는 스톱모션 아날로그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또 이제 사실 만들고 좀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다시 만든 것들을 보고 다른 작품들 보니까 제 작품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은근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스톱모션을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미화가 되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건 아까 말했던 어떤 프레임이나 경계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생각을 사실 글로 쓰는 것과 영화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의 차이를 영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어떤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번 영화 때는 또 어떤 큰 주제는 이 카테고리 내에서 다양한 소재로 좀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촬영하면서 제가 영화를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느꼈어서, 그래서 그런 공부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자아반성과 동시에 향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드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감독님의 이제 세 분의 감독님들의 앞으로 차기작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그 춘천에서 그 도프라고 영상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니메이션 워크숍을 작년에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작품을 워크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출해서 드로잉으로 디지털 드로잉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만들어진다면 내년에 또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 8월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취업을 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홍지원 감독님이 또 다른 차기작을 하신다면 발벗고 이제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 맞죠? 감사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녹화된 거죠? 두 분이 또 앞으로 뭐 계속 공동 연출을 하실 계획 뭐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실 같이 하고 싶죠. 되게 재밌었고. 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맞죠? 저도 같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잘 맞는 게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맞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감독님 함께 또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을 또 기대하면서 차기작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지방 감독님도 한번 저는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영상위원회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수업을 강릉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큐멘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감독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 정말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 또 이번에는 여기 옥상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실제로 관객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2020 원주 옥상 영화제 영상으로 관람하고 계시는 저희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럴게요. 일단은 강원도 내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관객분들이 많이 원주 옥상 영화제를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나 감독들이 있으니 이런 상영회를 기회로 감독들한테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많이 아쉬운데, 내년에는 꼭 원주에서 옥상에서 저녁에 좋은 밤 공기와 함께 상영회에 내년에 또 초청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영화제에
와서 그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해주세요. 네. 제 스태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제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못했어요. 카메라 어디 보면 돼요? 네, 저희 네, 그 영화 만들 수 있게 일단 도와준 강릉의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프리 때부터 진짜 거의 무급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도와준 김슬기 PD와 최승철 촬영 감독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스태프들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선 네, 저희 작품 봐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원조옥상 영화제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오지는 못했는데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올해 상영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대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네, 내년에는 꼭 비대면이 아니라 옥상에서 그 노을 지는 하늘 이렇게 영화랑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도 스태프 말해도 되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진짜 이게 코로나 때문에 GV 기회가 되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하다가 못했는데 네, 이 영상을 아마 보고 있을 그 윤주희 양과 윤석형 군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정말 몇 개월 동안 퍼펫 만드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GV 하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스태프분들 전부 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MC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이 영화를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근데 또 이제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제 직접 전 또 뭐 감독 자격이 아니더라도 직접 찾아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말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이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강원도에 있다라는 것과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또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맙습니다.